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 마을 여러분, 10만 금융 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오전이고요.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냥 조금 포기하고 집에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상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뭐 낮에 한번 산책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식이요법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야, 대사가 과거하고 다르네요. 열심히 운동했을 때하고 대사 양이 떨어져서 식이요법도 병행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관련해서 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건 우리는 딱 저것만 본다, 유가만 본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WTI가 올라오지 않자 그래 먼저 그럼 우린 브렌트유만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WTI까지도 난리가 났습니다. 90달러입니다. 네, 일종의 유가 쇼크가 발생했고요. 가장 우려된 상황이었고, 이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겠느냐. 정말 전략가라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각국이 이제 곤란한 상황으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음, 트럼프가 얘기했던 4에서 6주 걸린다. 이번 전쟁이 4에서 6주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에서 6주간 이런 그런 상황들이 가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부터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엄한 데 불까지 튀는데요. 하드웨어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90포인트 1.33%가 빠지면서 6,740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453포인트 0.95% 빠지면서 47,501. 그리고 나스닥은 많이 빠졌습니다. 1.59% 361포인트 빠지면서 22,387을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은 2.3%나 빠지면서 훨씬 더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가격은 뭐 그냥 그 자리고요.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단기물은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장기물은 제자리인 상황. 그래서 장단기 금리는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왜 단기물은 그렇게 크게 떨어졌는지 그거는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유가 상승의 쇼크가 하나 발생했고 고용 침체의 쇼크가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간단하게 처음에 연역법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놓고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죠.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전쟁에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지 여부다.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플레이션이 빵빵 터지는데 어떻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오히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즉 WTI 기준으로 100달러 넘어가고 110달러, 130달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CPI가 3%를 훌쩍 넘어서 4%를 향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심각하죠. 금리를 내릴 수 없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시장은 올해 적어도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의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제로 지금의 상황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오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고용이 쇼크가 났습니다. 고용 쇼크가 보통 난 게 아니고 엄청 크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보고 고용이 줄어드는 게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보통 뭐 10만 뭐 12만 지난달에 12만 했으니까 12만 하다가 이게 뭐 한 5만으로 떨어지거나 뭐 4만으로 떨어지거나 3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뭐 약간 고용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약간 쇼크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었고 9만 2천 줄었습니다. 네? 네, 9만 2천 줄었어요. 네. 뭐 평균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시간당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아예 고용이 비농업 고용이 툭 떨어졌습니다. 실업률도 기존에 4.3에서 4.4%로 올랐습니다. 자, 실업률만 따져 보면 뭐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용이 툭 하고 빠지니까 2월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에서의 그 단기물 금리는 금리가 뚝 떨어지고 장기물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건 유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고용이 쇼크가 빵 발생하니까 고용 상황만 봐서는 금리를 낼 수 있겠네. 또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단기물 금리는 떨어졌고 장기물 금리는 제자리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 그 좀 엉켜 있고 섞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일단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WTI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는 뭐 93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 WTI는 90.90이니까요. 자, 이제 뭔가 전운이 들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폭이 장난이 아니죠. 자, 이게 이런 상태로 4에서 6주간 진행되면 아주 심각한데, 어느 정도 지금 유가가 올랐느냐? 주간 상승률이 35.6%예요. 네, 우리 알고 있죠? 60달러대 초반이었었잖아요. 이 전쟁 나기 훨씬 조금 전에는. 근데 전쟁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금슬금 올랐는데, 어쨌든 이번 주간은 무려 35% 넘게 올랐는데요. 이게 WTI 가격 집계가 시작된 게 1983년도인데 주간 상승폭으로는 지금 최대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상황들이 좋으냐?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저희가 그저께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험업체들이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걸프만 유역의 그 상선 및 유조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보험 제공해줬다가 푼돈 받아가지고 배 구멍 나가지고 배 침몰하면은 목돈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짓 안 하죠. 보험회사라는 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야, 만 대 가는데 한두 대 깨져, 뭐 이런 대수의 법칙이 나오면 그걸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고 조금씩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데, 배가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면은 한 100, 뭐 100척 중에 두세 척이 침몰해. 이러면은 답 안 나오는 거죠. 보험회사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상선을 자기네 그 호르무즈 해협 말고 저 멀리 있는 쪽에서 상선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도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형 그 자폭 드론, 그 함정 드론이죠. 소형 자폭 드론, 배 드론이에요. 배 드론으로 뻥 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모든 배를 공격 안 해도 돼요. 간단하죠. 한두 대만 딱 공격을 하고 나면, 자, 상업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험 세력들이 발 뺍니다. 못해, 못해. 안 해. 이렇게 발 빼는 거고. 그럼 상업 세력들은, 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안 돼. 보험료도 올랐고, 하나 깨지면 우리 잘못하면 이거 감당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냥. 일단 쉬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만이 딱 멈추는 그런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그 동네 이제 일단 미국의 원유 전문가는 뭐냐면, 현재 호르무즈 해역과 걸프 해역에서 안전 보장을 제시는 했지만 미국이 상황 계속 나빠지고 있고,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는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없을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조금 더 들어볼 내용은 카타르 에너지 장관인 사드 알카비 에너브 장관의 그 이야기입니다. 유조선과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을 경우 2, 3주 내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메가와트시당 138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이 몇 주간 계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앞서 1주 지났는데, 1주 지난 상황에서 4, 6주, 그러면 지금부터 3, 5주 남았어. 3, 5주. 3, 5주 남았다고 이제 트럼프 말대로 해서 끝나서 3, 5주에 끝나면, 여기서는 여기 그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2, 3주 내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야. 자,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테러를 준비하고 한 거냐, 이거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미국이 테러를 이거 준비할 거냐.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합의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적인 항복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니들 항복하면 해결될게. 합의할게. 손 들고 나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도 언론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하메이니의 뭐 차남이 지금 혁명 수비대 이제 수장이 되고 그 나라에 이제 수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근데 또 미국은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처단을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 2인자로 등극한 거 이란 내에서도 굉장히 알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습은 안 된다. 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혁명이, 이슬람 혁명이 결국
그 왕조 세습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또 세습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안 하고 그냥 뒷단에서 있는 겁니다. 몇 주. 야, 그럼 어떻게 되지?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일가 친척 다 죽었어요. 아버지부터 저기 자녀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 따지고 보면 악에 바칠 대로 바쳤겠지. 그러면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하고 그 정도로 냉정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근데 어쨌든 모르죠. 자기가 이제 그 지위를 받는데 근데 그 지위를 받는 걸 이스라엘과 미국이 오케이 해주겠냐는 거지. 그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럼 이란이 이걸 질질 끌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란 이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또 이스라엘하고 맞짱 떠가지고 다봤다는 건 지난번에 그 막 이스라엘에 뭐 미사일 엄청 날려봤는데 효과도 별로 없었고 그건 아니까 이 정확하게 때리는 게 중동에 있는 미국발 썸띵을 때리고 있는 거고 정유시를 때리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 이건 아니에요. 뭐 정유시설 때리고 이래가지고 정유 폭발돼갖고 정유가 안 돼가지고 유가가 오른다 이거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보니까 상황이 그건 뭐냐면 해협이 막혀서 그러니까 잠시 동맥경화가 펼쳐져 갖고 뒷단에서 앞으로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생각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거고 지금 중동 쪽에서의 이야기는 우리는 계속 석유 나오고 있어. 이 빨대 꼽은 게 자동으로 물이 나와. 석유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속 나오는데 배에다 꼽아줘야 되는데 배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배들이 안 움직이니까 꼽아줄 배가 없어. 그래갖고 저장 창고에 넣고 있는데 저장 창고가 꽉 찼어. 이거 문 닫아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쿠웨이트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저장 창고가 풀로 차고 있는 상황이라 감산을 시작한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송 한계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간 상승률로 봐서는 이게 뭔가 우리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땅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서 땅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위에가 막히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치고 나가면 굉장히 큰 폭으로 치고 나가는데 지금 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 상황들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비 증설은요 애매하죠. 그래서 유탄을 어디서 맞았냐면 하드웨어 주식이 많이 맞았어. 아, 아, 자, 샌디스크 6.7% 하락, 웨스턴 디지털 5.3% 하락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3.05%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7% 폭락. 인텔 5.48%큰 폭의 하락. 그다음 AMD도 3.5% 하락. ARM 5.1. 그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를 아주 뭐 난리가 났는데 어플라이드 6.2, 램 리서치 7.1, KRA 6%, ASML 5.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도 조금씩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애플은 1%, 그다음에 아마존은 2.6%, 알파벳은 0.8%,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4% 등등 전반적인 빅테크들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라클과 지금 스타게이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오픈 AI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조성 중이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확장을 백지화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요 부지는 이제 메타가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에요. 역시 빅테크들은 계속 투자할 그 여력이 있고 투자할 마음이 적극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오픈 AI입니다. 뭐 이미 뭐 이쪽 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클로드가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또 국방부와 클로드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거를 잽싸게 오픈 AI가 받으면서 미국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미국 개인들은 전쟁을 시행하는 행정부에 동조했다는 의미로 오픈 AI의 탈해가 그냥 막 엄청나고 있고 오히려 클로드에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쪽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찌되었거나 이런 뉴스들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고 좋다고 보여졌던 이 빅테크들이 안 좋은 이유는 이번 건으로 인해서 결국 유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시장에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연관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악영향을 조금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현재에서 유가가 멈추지 않고 뭐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도 한번 몸살을 좀 앓을 가능성은 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일주일 말은 잘못한 것 같아요. 일주일 말은 좀, 그러니까 그날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일주일만 되면 좀 나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반등은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요번 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장고가 풀로 차가지고 그 못 보낼 뿐이지 그 정유 그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거에 타격을 입은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에는 또 매우 신속하게 유가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차고 넘치고 있으니까, 저장고에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이게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미래는 이게 차고 넘치구나라는 생각에, 당장은 석유가 안 오고 있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석유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겠죠.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모든 걸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몰리면, 궁지에 몰리면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매우 경색되기 때문에 평범한 것조차도 나쁘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즉 기업 실적, 그리고 기업이 우리에게 벌어주는 현금 흐름,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럼 아마 대표적인 예를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그 증권주죠. 증권주 주가 많이 빠지면 증권주 많이 오른 게 많으니까 많이 빠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뒤에서 웃을 사람들이 이 증권회사 사람들일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하루에 12%가 떨어졌다, 하루에 8%가 올라갔다가 또 거래량 막 미친 듯이 하루에 60조, 뭐 60조가 된다는 둥, 뭐 이러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까? 하우스에 사람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자, 강원랜드에 사람 미어 터지면 누가 돈을 많이 법니까? 거기에 가는 그 뭐 블랙잭이라든가 무슨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게임을 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나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만 돈을 벌고 대부분 더 털리겠죠.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강원랜드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야, 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얘네도 주가 안 좋을 거야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상 1분기만 따져보면 1, 2월 달보다 제가 보기에는 데일리 기준으로 3월 달에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을 겁니다. 증권회사들이. 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권주를 추천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냐 안 벌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적인 감성,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전문가들조차도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시류의 흐름과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기초 자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본질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 하는 것은, 뭐 이런 일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트럼프 관세가 있었죠. 그리고 4월 달에 아주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200달러 가던 엔비디아가 90달러 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200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들은 계속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내가 투자한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고 가슴 벌벌대고 잠도 못 자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생각보다 정말 저희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예금 깨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쳐. 예금 깨고 보험 깨고 오시는 분들,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은행 대출 땡겨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저희가 시종일관 유튜브 하는 동안에 그 레버리지는 쓰지 말라 하는 말씀 정말
간곡히 드렸고 그래야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 안 되면 한 달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와라 차라리. 그게 신상에 좋고 건강에 좋고 내 자산에 좋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함부로 건드려 봐야 좋을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너무 부정적 필터가 많으니까 긍정적 필터를 한번 가동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처참한 시장에서 선진국 중시로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오면 처참한 상황에서 정상 상황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는 5,000포인트 수준을 정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상황. 자, 그런데 이 정상 상황이 꾸준히 유지되면 한국 기업이 어떠함이 드러나겠죠. 한국 기업이 어떠함이 드러나면서 프리미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프리미엄은 나오지 않은 시장이에요. 한번 따져볼까요? PBR 밴드가 얼마라고? 지금 대략 그 추정치로 대략 한 1.6, 1.7 이 정도니까 선진국 증시, 미국 증시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 일본 증시보다도 훨씬 낮아요. 지금. 그렇고 또 하나 PER 밴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기록적으로 돈을 벌 예상이기 때문에 오늘 또 뉴스가 나오는 낸드 가격이 2배 또 올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못난이 형제였던 낸드가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효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1분기에 돈을 얼마를 벌까 생각해 보시고 1년에 돈을 얼마를 벌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걸 환원해서 EPS 대비 PER 주당 이익 대비 몇 배의 주가냐 그걸 시장 전체로 따져보니까 8배예요. 8배. 5천 초반 5천이 깨지면 8배가 깨지는 거예요.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부정론에 빠질 분들을 위해서 아니 퍼 8배인데 왜 주식을 못 사? 거저네? 뭐 이런 생각 들죠. 지금 지난번 6,200, 6,300대 괴로웠던 건 뭐냐면 엄청 싼 주식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직까지 제가 사는 주식들은 PBR은 아직까지 0.5인데 갑자기 PER이 막 12배, 14배, 15배 됐네. 나는 이런 거 좋은데 PBR 한 0.4배에 PER 한 8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찾는 거야. 막 없는지 막 뒤져가지고 찾았죠. 찾아가지고 사고 있는데 막 픽픽픽 올라가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처음 샀던 가격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꽤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매력이 부각돼.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살 게 다시 많아졌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고점에서 현금이라는 종목 마련을 너무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더 사야 되는데 진짜 좋은 가격이 이제 왔는데 와 이 가격이면 진짜 무슨 걱정이야. 전쟁이 나든 말든 무슨 걱정이야. 이런 회사 이 정도 가격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그런 종목들이 다시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안심시켜 드리고 싶으네요. 워낙 상황들이 지금 예상했던 것 중에 제일 나쁜 시나리오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쨌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파코를 생각하십시오.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그다음에 지난 4월 이후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후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가 한 행동, 발빼는 행동이었죠. 자, 여기서 유가가 4, 5주, 4, 6주 하겠다고 했지만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서 도저히 누가 봐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를 수 있을까요? 네. 명분도 별로 없고 실리조차 잃어버리는 상황이면 과연 장사꾼인 트럼프가 견딜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의 중간 선거는 어떻게 될 거며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 세력과 마가의 지지 세력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너무 뻔하잖아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보다 한국 투자자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운 건 누가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괴로운 것보다 트럼프 쪽 세력들이 더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주말을 좀 지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하튼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다. 아직 안심할 때 아니고 여전히 애매하다, 이상하다, 유가만 보자 라고 했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끌게 되면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트럼프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러분 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매년 한두 번씩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현금이 없더라도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죠. 오늘 약간 그 봄날이 거의 다 왔는데 봄을 조금 질투하는 시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쌀쌀합니다. 근데 날은 아주 밝습니다. 이 행복한 봄을 맞이하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